카네기 성공 대화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성공적인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관계를 맺고 사람을 이끌어가며 성공을 거두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데일리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대화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법을 익히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대화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대화가 성공적인 변화를 일으킬 준비가 되셨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데일리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에서 첫 번째 원칙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길 원합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듣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라입니다. 단순한 원칙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화를 할 때 마음속으로는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진지하게 집중하며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해 보시면, 친구가 최근에 겪은 어려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이야기의 핵심을 듣고 공감하는 태도로 반응한다면 친구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진정성 있는 관심이 대화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대화의 목표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더 큰 신뢰를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카네기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을 짚어냅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듣고 나서 말하라. 이 간단한 원칙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그 대화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 보시고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나가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진심 어린 관심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성공적인 대화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대화에 상대방의 관심을 기울이는 법을 배우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비법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자신의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데일리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화에서 상대방을 끌어들이기 위한 비법은 바로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즐겁고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에게 스포츠 관련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그러면 이제 상사는 더 이상 부담 없이 대화에 참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흥미롭고 활기차게 흘러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가면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방의 관심사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대화의 시작은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무엇에 빠져 있나요? 또는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그들은 기꺼이 답하고 그 후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들이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말할 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듣고 반응하면 그들은 여러분과의 대화에서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맞추고 가끔은 고개를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행동이 상대방에게 내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대화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대화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해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고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는 것은 대화의 분위기를 더욱 좋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을 끌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끌어들이는 비법 중에 하나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두 번째 원칙을 배웠고 다음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이 원칙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대화법입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바로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듣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개방적이고 신뢰감을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에서 동료와 대화한다고 해보면 동료가 이야기하는 중에 여러분이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라고 반응해 준다면 그 동료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자신의 의견이 가치 있게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신뢰와 호감을 가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분이 이해돼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와 대화할 그 친구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친구에게 이해해 또는 그런 상황이었구나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진정성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야 그 사람은 우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건 바로 대화의 핵심 중 하나죠. 간단한 방법을 하나 드릴게요.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할 때 간간히 맞장구를 쳐주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또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렇게 작은 말들이 대화의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상대방이 한 일이나 성취한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칭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와 정말 대단하세요 말해주면 상대방은 더 큰 자신감을 느끼고 여러분에게 더 호감을 가질 것입니다. 대화 중에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대화를 망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끝까지 듣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진심으로 경청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신뢰와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 번째 원칙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칙은 바로 유능한 대화자로서 자신감을 갖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서는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요. 데일리 카네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대화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신감은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대화가 잘 풀리지 않거나 어색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고 말문이 막히게 되죠. 하지만 데일리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 그것이 곧 대화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는 첫 번째 방법은 준비입니다.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있을 때 무엇을 말할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대화할 주제에 대해 몇 마디 정도 준비해 놓는다면 대화가 훨씬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나 면접을 앞두고 자신이 이야기할 내용이나 질문을 할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면 대화 중에 긴장이 덜하고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한다면 발표 전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고 자주 연습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자신감이 넘쳐 보일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대화 중 실수를 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점입니다. 대화에서 실수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오히려 실수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고 더 나은 대화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의 대화 중에 실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부끄러웠지만 그 경험 덕분에 상대방의 말을 더 잘 경청하고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에서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갖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화 전에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또는 내가 말하는 것은 중요한 정보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대화 중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 대화가 자연스럽고 즐거운 분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대화 중에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 중에 긴장을 덜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연습입니다. 자주 대화를 하고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대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친구나 동료와의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에서 자신감이 없으면 대화가 잘 풀리지 않거나 어색한 분위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대화에 임하면 그 대화는 훨씬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준비, 실수에서 배우기, 긍정적인 생각 유지를 통해 여러분은 더욱 유능한 대화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자신감을 갖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대화를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원칙을 통해 대화에서 자신감을 갖는 방법을 배웠고요. 다음 원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원칙을 다룰 내용은 이제 설득력 있는 대화법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데일리 카네기는 설득력 있는 대화의 핵심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설득은 강요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논리와 언어를 사용할 때 설득력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사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시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가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설득에는 구체적인 사례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프로젝트를 도입한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성공을 거뒀는지라는 사례를 들며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그 아이디어가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설득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바에 맞춰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 설득의 핵심입니다. 설득은 결국 배려의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편안하고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설득당하게 됩니다.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은 더 이상 거부감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설득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상대방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를 표시하는 것이 설득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반응하면 상대방은 더 쉽게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설득력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크게 좌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자극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제안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친구가 여러분의 상황에 감정을 이입할 수 있도록 감정적인 호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정말 중요해서 내가 도와준다면 큰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는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 쉽게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대화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화를 마칠 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무리를 지으면 상대방은 그 대화를 기분 좋게 기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함께 해보자 라고 마무리하면 상대방은 기대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설득을 더 잘하기 위한 간단한 팁, 대화 중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설득은 단순한 말을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대화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감정을 자극하고 긍정적인 마무리를 지으면서 설득의 힘을 키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대화의 마스터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대화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가 잘 되지 않거나 서로의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데일리 카네기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지 않기가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말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와 의견이 다를 때 상사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사의 고민과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더 쉽게 대화가 풀리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갈등 중에 감정이 격해지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을 제어하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화하면 대화가 폭발적으로 변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더욱 고집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 거슬리거나 불쾌할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화의 흐름을 다시 시작하면 갈등을 원만하게 풀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상사와의 대화 중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말을 거칠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화가 격해져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그 후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차분하게 내 생각을 전하는 방식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도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말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나 연인 간의 갈등에서 내가 옳다는 태도를 고수하면 대화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의 입장도 차분히 설명하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해결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후에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윈윈 해결책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차분하게 대화하며 유연한 태도를 취하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감정을 제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여러분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며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대화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실전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들은 대화에서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고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만들고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어떻게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대화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목표 없이 대화를 시작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특정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면 결정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그 결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는 대화는 불필요한 말들이 오고 가며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감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그 감정에 공감하는 태도가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감정을 이해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이 방어적이지 않고 대화에 열린 마음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바로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이 자신을 더 많이 표현하게 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은 자신만의 의견을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은 더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하고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일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자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대화를 더욱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돕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바로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경청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듣고 그 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대화의 핵심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그로 인해 상대방도 더 많이 말하게 되고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또한 경청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얻고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상대방에게 인정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노력이나 좋은 점을 인정해주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대화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이디어 정말 좋았어요.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라는 말을 건네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과 대화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화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등의 전략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게 해줍니다. 오늘 배운 전략들을 실천에 옮긴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성공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피해야 할 실수와 함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실수나 함정에 빠지면 대화의 흐름이 망가지고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에서 자주 일어나는 실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실수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입니다. 대화의 목적은 상대방과의 소통과 협력입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반복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상대방은 대화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대화는 일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 대화 중에 감정이 상하거나 화가 나면 그 감정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표출하게 됩니다.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대화는 악화될 뿐입니다. 대화를 할 때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화가 나지만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상대방도 그 감정을 느끼고 대화가 더 긍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세 번째 실수는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면 대화는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항상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면 대화는 금세 거북해지고 상대방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판을 해야 할 때는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합니다. 부분은 잘못됐지만 이런 점을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처럼 부정적인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말을 너무 길게 하는 것입니다. 짧고 간결한 대화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나치게 말을 길게 하면 상대방은 지루해하고 대화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효율적인 대화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핵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요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이야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상반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로는 괜찮아요라고 하면서 몸짓이나 표정에서는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는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신호도 중요합니다. 몸짓, 표정, 목소리 톤 등이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피해야 할 실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감정에 휘둘리기, 대화에 집중하지 않기, 그리고 지나친 비판, 길어진 대화, 상반된 메시지 전달은 모두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오늘 배운 실수들을 잘 피하고 대화에서 실수를 최소화하면 여러분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소통입니다. 그럼 대화의 달인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대화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효과적인 대화의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신뢰를 쌓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대화를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들은 상대방의 반응을 놓치거나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들인데요. 오늘은 그런 실수를 피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상대방과 더 깊은 연결을 만드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기술은 바로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자신이 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놓치기 일쑤인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훨씬 효과적으로 흘러갑니다. 경청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서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흥미진진해집니다. 두 번째 기술은 공감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가 공감해 준다고 느낄 때 더욱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공감은 단순히 네 그렇군요 하는 말보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공감해 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상황이 정말 어려웠겠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해요. 이런 작은 표현들이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신뢰를 줍니다. 세 번째 기술은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칭찬은 진심이 담겨야 하고 과하게 하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아이디어나 행동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대화를 더 활발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술은 바로 질문의 힘입니다. 대화에서 질문을 잘 던지는 것은 대화를 활발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열린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는 왜 그렇게 느끼세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이 표현하도록 유도하며 대화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대화의 흐름 관리입니다. 대화는 항상 일정한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화 중에 주제가 갑자기 벗어나거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대화의 흐름을 잘 잡아주어야 합니다. 대화 중간에 주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거나 자연스럽게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는 기술은 대화의 집중력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합니다. 여섯 번째 기술은 말의 속도와 톤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말의 속도와 톤이 너무 빠르거나 단조로우면 상대방은 집중을 잃기 쉽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거나 강조를 두어 중요한 부분에서 톤을 바꿔주면 상대방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속도와 변화하는 톤은 대화를 더욱 흥미롭고 상대방이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효과적인 대화의 기술을 통해 여러분도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 공감, 칭찬, 질문, 흐름 관리, 말의 톤과 속도까지 이 모든 기술들이 잘 결합되어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도 대화의 전문가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다. 기술들을 일상 속에 연습하며 점점 더 자연스러운 대화의 달인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적인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효과적인 대화의 기술들 정말 유용하셨나요? 이제 여러분도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기술들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차 대화가 자연스럽고 더욱 깊이 있는 소통이 될 겁니다. 여러분, 대화는 단순한 수리의 나열이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연결고리이자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대화로 여러분의 하루가 더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